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정부는 제주의 전략 산업으로 마산업을 선정하고 제주마 클러스터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했던 농업회사법인 대표가 보조금 비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비판이 또다시 일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별로 전략식품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2008년 시작된 제주마 클러스터 사업. 이 사업을 위해 설립된 농업회사 법인 대표 양모 씨는 지난 2011년 국비와 지방비 각각 10억 원 등 22억 원 규모 사업을 정부 승인을 받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양 씨는 자부담 비용 2억 6천만 원을 낸 것처럼 꾸민 허위 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해당 농업회사 법인은 전 대표의 구속에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말기름을 이용한 향장품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도 지금 분위기 파악해서 어떻게 사실을 지금 하고 논의하려고 계획. 해당 농업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제주도 특정감사는 물론 감사위원회 감사까지 이루어졌지만 비리 혐의는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개작 추적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환경당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발견하고 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 재발 방지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제주도는 보조금 부당 집행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 보조금 환수에 나설 방침이지만 반복되는 보조금 비리를 근절하기엔 역부족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2공항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이 소음 피해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제주도가 제2공항의 소음 피해는 보상하겠다면서 기존 공항의 피해는 외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분 45초마다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제주공항.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이호와 도두, 용담 등 5곳의 지역 주민은 14,000여 명에 이릅니다. 주민들은 최근 관광객이 늘면서 소음 피해도 급증했지만 피해에 대한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하소연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법률 개정을 이유로 대책 없이 지원을 미루고 있는 만큼 제주도가 관광진흥기금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 2002년도에 비행기 나르는 거하고 이착륙하는 거하고 지금 비행기하고 그 수준이 맞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침 7시부터 밤 9시면 저 비행기가 운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관광객 해가지고 이 고생하면서 시끄럽게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한테는 땡전 한 번 안 줍니까? 원희룡 도지사가 제2공항 부지 주민들에게는 피해 보상과 개발 이익을 약속하면서 기존 공항 피해 주민들에게는 지원 계획이 없다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법적으로 지원되는 경비 외의 모든 대책을 제주에서 강구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면은 왜 기존 공항 지역에는 안 해줬습니까? 정부는 제2공항을 건설하면서 단기 대책으로 제주공항의 수용 능력을 연간 2,500만 명에서 3,100만 명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항공기 소음 피해도 심해질 것으로 보여 주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제2공항 예정지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제한 구역은 온평리 등 5개 마을 586만 제곱미터로 앞으로 3년 동안 건축과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취치는 할 수 없고 토지 분할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제주도는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항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 행위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부동산 투기 세력까지 넘쳐나고 있는데요. 도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우선 투기 세력을 잡고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도심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 인구 유입이 계속되면서 지난해에만 8,700가구가 공급됐습니다.
제주 지역 주택 보급률은 2010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늘었지만 실제 자기주택 소유율은 크게 줄고 있습니다.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데다 직장 등을 이유로 도심 지역 새 아파트로 옮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노후주택 포션이 늘어나고 신규주택 포션은 줄고, 하지만 수요는 신규주택을 몰고 있고, 그럼 전체 주택 가격을 올리는 원인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집값이 오르면서 고급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때마다 분양권 매매 등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투기 조짐이 나타나는 곳에는 단속을 강화하고 감정평가사를 지역별로 배치해 시장을 감시하는 실거래 가격 정밀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상적인 가격 얼마냐라고 감정평가사한테 물어보죠. 그럼 감정평가사가 뭐 4억이라고 대답해 줍니다. 그럼 그렇게 가는 것이죠. 이 사람들 시장을 알기 때문에 트루밸류를 알거든요. 트루밸류 4억 이렇게 얘기해 줄 사람이 필요하죠. 또 제주의 주택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건설 경기를 위축시키는 가격 규제보다는 신규 택지 조성으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제주 지역 집값 상승세도 한풀 꺾일 수 있다며 무리한 투자는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뇌물수수죄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김재윤 전 의원이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의 선고는 검찰의 짜맞추기식 기소 내용만을 받아들인 것이기에 인정할 수 없다며 자신은 돈 5천만 원에 국회의원으로서의 명예와 인생을 걸 정도로 어리석거나 탐욕스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가을비치고는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요. 이 주말인 내일은 오전에는 흐리다가 낮부터 점차 맑은 하늘을 드러내겠습니다. 다행히 비가 그친 뒤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진 않아서 큰 추위 없이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대기의 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모레는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쾌청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하겠는데요. 외출하실 땐 체온 조절할 수 있는 따뜻한 외투를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13도에서 16도, 낮 기온은 18도 내외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종일 19도 내외의 기온은 오르내리면서 평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겠고요.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21도까지 크게 올라 포근한 가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 구자의 아침 기온 16도, 성산과 표선 17도, 낮 기온은 2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 산간에는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많은 비가 내린 만큼 주말 산행 계획 있다면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적도 오전에는 흐리다가 오후에는 구름의 양만 많겠고요. 기온은 17도 내외로 출발해서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에는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네, 다음 주 내내 평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화요일부터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집중호우로 빗길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제주시 조천읍 1주도로 일부 구간이 물에 잠기면서 1톤 트럭이 미끄러져 도로 난간을 들이받아 30살 임모 씨가 다쳤고 1시간 가까이 차량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오전 8시 40분쯤에는 제주시 영평동에서 차량 5대가 잇따라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 50살 이모 씨 등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가축 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한 양돈장이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한림읍 금악리의 한 양돈장 부지 경계선 바위 틈에서 가축 분뇨가 흘러나와 300여 미터의 도랑에 고여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이 양돈장이 오래전부터 분뇨를 흘려보냈고 배출량도 100여 톤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자치경찰단에 고발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을 정부 기록과 교과서에 수록할 수 있도록 국사편찬위원회 등의 청원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사뭉 제주 4.3 중앙위원은 오늘 제주 4.3 67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4.3 사건을 추모하고 연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와 가치가 민주주의와 평화 정신을 젊은 세대에게 교육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제주도 내 여성 단체들과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연대는 중국인 관광객에게 카지노 직원이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카지노는 물론 장소를 제공한 호텔까지 강력히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가 카지노 산업을 방치하면 성매매의 섬으로 전락하고 과거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국가가 주도했던 기생관광을 되풀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 행정조직 개편이 내년 하반기로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내년 상반기에 조직 개편을 마칠 예정이었지만 행정부서 간 실무 협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부패 방지 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서는 용역 결과와 별도로 민관 합동 전담팀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의 설립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협의회는 서귀포시 17개 읍면동에 397명 주민자치위원 전원이 서명을 받은 것은 17만 서귀포 시민의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의회 측은 서귀포 지역 주민들은 제주지법의 증축보다 서귀포 지원 설립을 통해 낙후된 법률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지역 균형 발전과 산남 지역 주민의 서름을 달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성명을 내고 제2공항 완공 시기를 최소 3년 이상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관광협회는 기존 공항이 2018년에 포화 상태에 이르고 제2공항이 2025년에 완공되면 제주 지역 경제에 막대한 손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